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바쁜 일정을 바쁜 일정 중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이 손 S더 영어여서 좀 생소하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아무 때나 손 들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삼육 학교 강당에 와 있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가 초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서울 삼육 초등학교를 나왔고 또 중학교는 또 한국 삼육 중학교를 2학년까지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전에 어떤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삼육학교에서 제일 꼴찌인데 사인을 해줘서 용기를 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인을 해드리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벅차오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찡한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죠. 부모님 말 잘 듣고. 근데 중학교 가서부터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한국 삼육중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친구들이랑 노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7명이서 항상 같이 다니면서 뭐 학교 끝나면은 같이 뭐 떡볶이 사 먹고 같이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공부는 완전 뒷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2학년 때 가서는 성적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기억하는 게 그 당시 과학 시험을 특히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과학이 그때 평균이 90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학 점수를 지금 보니까 65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공부 참 못한 거죠 그때.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후회되거나 하는 점이 있다면 공부를 못했다는 점이 아니고 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중학교 1, 2학년 어린 나이고 그렇지만 그때도 충분히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겠다는 그 중학교 1학년만의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여기에 있는 훌륭한 학생들에 비해서 정말 그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잔소리는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빠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저하고 엄마하고 저 여동생 1명 연년생 있는데 이렇게 4명이서 거의 뭐 하루아침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삼육학교에서는 영어를 조금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가 굉장히 짧죠. 애들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선생님 수업 알아듣는 거는 더더욱 힘들고 근데 거기 설상가상으로 영국은 미국 영어랑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영국 영어를 조금 배워보시겠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미국식 영어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여권 항상 가져가시죠? 여권 영어로 뭔지 아는 어린 친구 있어요? 여권 영어로 뭐죠? passport, 그죠? passport.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할 때는 되게 굴리고 이렇게 해서 듣기 굉장히 편한데 영국에서 딱 갔는데 공항에서 이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passport, passport. 저는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 단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어가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나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 조그만 영어도 활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나마 선생님들은 또박또박 말씀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중학교 3학년 시작할 때 이제 9학년 2학기부터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가서 한 1년 이상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또 말도 많이 할 수도 없었고 저희가 간 곳이 굉장히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한 99%가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을 빼면은 다 백인인 거예요. 그리고 인도 학생이 한 2명 있었나?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기했죠. 이렇게 생긴 애들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영국 애들은 신사숙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인종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일단 말을 못 알아듣고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맨날 제잘되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러던 게 한순간에 없어졌잖아요.
그게 그때 굉장히 큰 문화 충격, 또 공부에서도 충격, 또 친구들과의 사회생활에서도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수준별로 반을 배정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도 반에 있고 중간 성적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제가 꼴찌반에도 막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제가 프랑스어 꼴찌반에 들어갔었는데 한 8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전교에서 내노라 하는, 그 영국 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말썽꾸러기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같이 앉아 있는 거고, 또 저는 이제 거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근데 수업에 한 5분에 한 명씩은 애들이 학생부에 불려가요. 수업 시간에 도저히 진행을 못하니까 학생부를 보내버리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남아있는 학생이 별로 없는 수업 시간도 많았어요. 그리고 수학은 그나마 한국 애들이 잘하니까 두 번째 반에 처음에 배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다른 역사나 이런 과목에서는 되게 낮은 반에 들어가고, 그런 반에서도 밤을 새야 겨우 숙제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한 2년 반 후에 시험을 봤을 때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 보고, 또 2년 후에 대학 가는 시험을 봤을 때 학교에서 학교 역사상 제일 잘 본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 단계를 여러분에게 한번, 그 심리적인 단계를 부모님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그렇게 단계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한국에서 그렇게 말썽꾸러기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러던 내가 왜 하필 영국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을까 하는 첫 번째 단계, 그 단계가 제 생각에는 오기였던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은 negative enforcement라고 하거든요. 어떤 동기가 있을 때 긍정적인 동기가 있고 칭찬이라던가 부정적인 동기가 있죠. negative enforcement가 있었는데, 이 오기라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는 거의 어린아기가 되어버리 같은 상황에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나 자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런 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청개구리 같은 오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영국에 갔을 때 제2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독일어하고 프랑스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둘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이거 두 개를 하겠느냐, 그렇게 못하게 하고, 또 제가 영어를 할 때 영어하고 영문학,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영문학반이 있었는데 제가 왠지 그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negative enforcement,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왠지 모르게 더 하고 싶은 그런 오기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등생들은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공부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이런 오기가 발생하는 그런 동기가 있으면 그게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오기가 생기려면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었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주변에서 너 못한다, 독일어 공부 못한다, 영문학 공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 부모님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결코 객관적인 이유에서 저를 믿어주신 건 아니죠. 제가 공부도 못했고 저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을 알 때 그 어느 한순간 그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왜 못한다고 해? 나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그 학생들을 한결같이 대해주고
한결같이 믿어줬을 때 그게 바탕이 돼서 그 오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한마디, 아이가 시험을 못 봤을 때 하는 한마디,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다는 것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기 이후에 두 번째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거는 negative enforcement가 아니라, 부정적인 게 아니라 positive enforcement였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칭찬이었어요. 제가 영국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오기가 발동해서 밤을 새서 숙제를 몇 번을 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완전 엉터리인 거예요. 완전 엉터리인데 그 선생님이 점수를 주신 거 봤더니 C+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다가 큰 글씨로 엄청 잘했어요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C+는 보이지 않고 그 엄청 잘했다는 것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한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선생님은 제가 프랑스어 숙제, 제 영어도 못하는데 프랑스어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특히 처음에는. 근데 제가 열심히 그래도 꼼꼼하게 꼴찌반에서 해간 거를 보시고 영국에서는 잘해오면 이렇게 상점을 주거든요. 그 상점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 객관적인 점수를 보면은 한 B- 정도 되는 과제였는데 상점을 주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B-라는 성적을 받았을 때 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제가 그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교육자 분들이 많으신데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한마디의 칭찬이 정말 큰 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이렇게 꾸부정한 노인이 물을 주워서 바다에다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해변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갯벌에 불가사리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썰물이 나가고 불가사리가 다 이제 햇볕에 노출이 된 거죠. 가만 놔두면은 다 말라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 마리씩 던지고 계신 거죠, 노인이. 젊은이가 다가가서 아니 이걸 몇 마리 구해준다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한 마리에게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던 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요. 제가 정말 지금 봤을 때 절대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그 한 가지를 잘했다고 해주신 분 다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항상 기억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그러실지라도 칭찬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찝어내서 정말 크게 칭찬을 해주시면 그 아이는 그걸 평생 기억하고 그게 평생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오기의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칭찬의 단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여기 많을 텐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오기도 필요 없고 칭찬을 많이 안 해줘도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큰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좌우명을 어렸을 때 지어봤는데 턱없이 높은 목표를 갖자, 그런 목표를 세웠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영국에 가서 1년쯤 됐을 때 이제 막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저희가 아는 한인 학생분이 저희 점심을 먹으러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김치볶음 막 이런 거 해서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영국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네는 공부 잘하니까, 저희 공부 되게 못했는데 공부 잘하니까 너네는 크면은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 그런 데 꼭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들어보지도 못한 데였어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영국에서는 제일 좋은 곳들이고, 근데 거기에 막 호기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조금만 성취감들을 느끼면서 조금씩 목표를 높이고 꼴찌반에서 두 번째 꼴찌반으로 올라가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반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 가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되게 꿈이 컸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오기, 그런 칭찬,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여기는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봤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이 속에서 나와야지 이거 해, 이거 하면은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부 잘하고 목표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목표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씨가 이렇게 켜졌다가 그거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씨가 꺼지죠.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그런 친구들도 항상 슬럼프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그 불씨를 살려줘야 하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꿈이 과학 연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연구라던가 의학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들은 이렇게 대학 웹사이트를 가서 돌아보는 거였어요. 지금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들 막연하게 꿈은 있을 거예요. 이런 학교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해야지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막연하게 건너 들어서 생각하는 목표하고 내가 직접 가서 찾아서 눈으로 보고 클릭해서 보고 그랬을 때 생기는 목표하고 그거를 원하는 그 마음의 크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하거나 슬럼프가 왔거나 실망했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해보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연습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피아노 쳐라 그러면 저는 더 하기 싫어지고 학생들이 그런 마음이 많을 거예요. 시키면 더욱더 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피아노의 우상으로 여기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여자 피아니스트인데 마르타 아르헤리치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체격도 좋으시고 되게 매력적으로 생기시고 그런데 남자들보다 힘이 더 세세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걸 듣고 있으면 전율도 아니고 전기 충격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치시는데 저는 맨날 CD만 듣고 있었죠. 피아노 연습은 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런던에 오셔서 협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죠. 가서 1분 1초도 안 놓치고 진짜 집중해서 봤어요. 음악회가 끝나고 저한테 드는 생각은 앵콜 듣고 싶다 이게 아니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연습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효과가 한 2주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자기의 롤모델을 딱 보고 그게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이 말리셔도 아이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고 정말 가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를 아이들이 찾았을 때 그걸 정말 진정으로 원할 때 여러분이 공부하지 말고 자라 그래도 애들이 막 숨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기 불씨가 있는 사람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꼴찌반, 중간반만 이런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평범하고 평범 이하였지만 저는 제가 한 거를 딱 봤을 때 내가 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구나. 노력을 그만큼 할 때는 정말 내가 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목표를 갖고 싶게 그런 상황을 연출해 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9학년 2학기에 갔다가 11학년 말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GCSE라는 과정에서 시험을 봤을 때
다른 애들보다 훨씬 성적이 잘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선생님들이 놀랐던 거는 제가 학교에서 영문학하고 영어학 상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노력상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했던 게 처음에 제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낀 게 정말 노력하고 원하면은 나 같은 애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여기 있는 정말 훌륭한 학생들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정말 믿어서 의심치를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갔어요. 영국에서 거기는 800년 2009년에 800년이 됐더라고요. 역사가 굉장히 길고 또 노벨상 수상자가 한 80명이 나온 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가고 싶어서 재수를 해서 갔어요. 재수를 해서 갔는데 가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니까는 정말 더 힘들었어요. 거기 애들은 다 뭐 올림피아드 우승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는데 제가 한 친구한테 이랬어요. 너 수학 되게 잘하더라. 그 친구가 근데 쟤보다는 못해. 쟤는 국제 올림피아드 우승했대. 근데 나는 국내 것밖에 우승 못했어. 막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다. 정말 물리 한 문제 푸는데 3시간 걸리는 거를 30분에 푸는 친구들 막 있고. 그래서 오히려 대학 가서 더 많은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1학년 때 처음에 들어가서 수학하고 물리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좀 머리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람의 잠재력은 되게 많다는 것을 제가 그때 또 느꼈어요. 1학년 1학기 때 이제 거기서는 학년 말에만 성적이 나오고요. 1학기 때는 그냥 예상 성적을 줘요. 근데 케임브리지 대학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학년 말 시험 본 거를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가장 큰 대학 건물 앞에다가 광고판에다 붙여놔요. 되게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애들이 그것 때문에 막 악몽을 꾸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이제 다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근데 1학년 1학기 마치고 예상 성적이 등급이 2.2등급이었어요. 등급이 어떻게 나냐면 1등급 제일 잘한 거 별로 많이 안 받는 거 한 10% 5% 그렇게 받는 거 그 다음에 2.1등급 좀 잘한 애들 2.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게시판에 이름이 안 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없으면은 막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제가 2.2등급 예상이 나온 거예요. 수학하고 물리에서. 근데 그것도 좀 선심을 써서 주신 것 같아요. 2.2등급보다 3등급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너무너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것도 되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때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교수님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많이 청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1학년 말에 시험을 봤는데 정말 고등학교 때랑은 비교 안 되게 아마 수능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수능이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정말 힘들게 시험 기간을 3주를 치르고 나서 성적이 나왔는데 게시판에 가봤는데 제 이름 1등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크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 사람이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믿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든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정말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는 게 제가 그렇게 못하다가 노력해서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항상 믿어주시면 좋겠고 자녀들의 흥미와 목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죠? 35. 예. 그래서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 근황을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제가 자연과학부 케임브리지에서 2004년
7년에 졸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가서 박사학위를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멋있는 과학자가 되는 꿈을 아직도 진행형으로 제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박사 과정 때 연구한 거는 여러분 아시는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특히 신경 퇴행성 질환들, 루게릭병, 아니면 알츠하이머 같은 병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를 종종 생각을 해요. 연구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정말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파스포트도 못 알아듣던 내가 이렇게 정말 감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걸 보면 앞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히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희망을 제가 많이 가져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학부모님들, 훌륭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앞으로 학생들이 많은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원하는 모든 꿈을 이뤄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잠깐 몇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직 정신 못 차리셨나요? 예, 그러면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누구 손 드셨어요? 제가 안 보여서 네 어머니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테스트는 안 해보셨어요? 잘 모르신대요 본인 IQ.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